오늘 해볼 술은요 위스키의 벨즈라는 술이고요. 제가 전체적으로 위스키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보시면은 위스키는 어떤 건지 먼저 간단하게 정의랑 특징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요. 위스키의 역사, 위스키가 어떻게 탄생했는지, 그리고 발전은 어떻게 됐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나서 위스키가 되게 분류가 다양하거든요. 재료에 따라서라든지 혼합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인지, 아니면 또 생산하는 국가별로 분류를 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정말 제가 자료를 찾으면서 이때까지 봤던 술 중에 정보가 제일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최대한 정말 기본적인 정보 위주로 가져왔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제가 조금 이 부분은 자세하게 잘 모를 수도 있는 점,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약할 수 있는 점 이해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위스키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위스키는 양주 하면 떠오르는 게 위스키잖아요. 그 이미지가 약간 고급진 이미지도 있죠. 메가 효소로 녹말을 포함하고 있는 곡물 재료를 강화시키고 발효 및 증류를 하여 오크통에 숙성시킨 증류주를 위스키라고 해요. 그러니까 증류주라고 하면은 어쨌든 원주를 증류해서 만든 술이다. 이게 기본인데, 특징적인 거는 오크통에다가 넣어서 숙성을 시켰다. 그래서 목통 숙성 곡물 증류주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특징을 보면은 일단 높은 가격대가 제일 두드러지는 특징이 아닐까. 왜냐하면 다른 술들에 비해서 되게 고가까지 많이 나가는 술이 많아요, 위스키 중에서는. 그리고 분명 제가 산 것처럼 저가의 술도 많지만 숙성을 시키는 막 몇 년산 이러면서 나오는 술이 있잖아요. 적어도 좋은 술은 막 12년, 막 20년 이렇게 숙성을 시키잖아요. 그래서 그 숙성 기간이 길기 때문에 생산이 오래 걸리고 숙성 과정에서 위스키가 증발하기 때문에 양이 좀 줄어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희소성이 있고 높은 가격대에 형성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도수는 종류에 따라서 40도에서 75도까지 올라가기도 하는데요. 스카치 위스키의 알코올 도수는 대체로 40도에서 43도 정도라고 합니다. 위스키를 먹는다 하면은 40도 전후인 게 보통이죠. 도수가 원래 높으면 숙취가 심할 걸로 알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도수가 높아서 발효가 너무 많이 되거나 아니면 숙성이 너무 많이 돼서 숙취가 있을 수 있지 않냐. 하지만 증류 과정에서 대부분 그 숙취 유발 물질이 제거가 된다고 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숙취가 좀 적은 편이라고 합니다. 술 종류에 따라서 좀 다르겠지만. 위스키의 역사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이것도 전통이 있는 술이다 보니까 역사가 되게 길고 그 과정에서도 분명하지 않은 게 있어요. 어디서부터 정확하게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됐다 이게 아니라 어떠한 설이 있다 이런 느낌이어서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통 이제 위스키 하면은 스코틀랜드랑 영국에서 시작됐다라고 많이 알고 있죠. 15세기 전에 메소포타미아 연금술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그 문명에서 증류하는 기술이 그런 게 이제 조금씩 영국이랑 스코틀랜드에 들어오면서 예전에는 증류시키는 그 방법을 가지고 알코올만 추출을 했어요. 그래서 원래 지금 위스키 보면은 색깔이 다 약간 갈색이잖아. 근데 그 당시에는 살짝 투명한 액상이었는데 그걸 이제 원액 그대로 마시는 거였어요, 옛날에는. 그러면 당연히 도수가 굉장히 높겠죠. 그때 당시에 추정되는 도수가 75도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거를 그냥 이렇게 마셨던 거야. 근데 이거를 왜 생명의 물이라고 했냐라고 하면 이게 스코틀랜드어로 우스게 바하라는 말인데 생명의 물을 의미하는 단어거든요. 세월을 거듭하면서 현재는 위스키가 된 거고요. 생명이 털리는 물이 아니라 왜 그렇게 됐냐면 소독에 대한 그 개념이 없잖아요, 옛날에는. 그러니까 그거를 상처에다가 이렇게 확 부었더니 상처가 덧나지도 않고 소독이 돼가지고 사람이 살아났다 이랬다는 설이 있어요. 그래서 생명의 물이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 이거는 어디까지나 설이니까. 그리고 이제 18세기가 되고 나서는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의 분쟁에서 잉글랜드가 승리를 하게 돼요, 18세기에는. 그래서 이제 잉글랜드 쪽에서는 스코틀랜드가 술을 많이 못 만들게 하는 거야. 술을 많이 만들면 당연히 잉글랜드는 경쟁력이 없어지니까. 그래서 잉글랜드가 술에 대해서 과도하게 세금을 매기기 시작합니다. 술을 만들려면 돈을 너무 많이 내야 되는 거야. 안 만들진 않아. 술을 먹고자 하는 마음은 그렇게 강하기 때문에 밀주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 밀주가 밤에 막 꼬부작 거리면서 집에서 막 만드는 거야, 밀주를.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집에서 술을 만드는 게 거의 엄청 흔했대요. 그래서 이제 밀주를 꼬부작 만들었는데 이게 와인통이나 쓰던 통에다가 밀주를 넣어서 만들다 보니까 이게 의외로 또 위스키보다 상당한 인기를 끌게 된 거야. 그러니까 이게
어느 나라에서 갑자기 야 그거 먹어봤어? 그 밀주 먹어봤어?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엄청 인기가 좋아지니까 단속이 점점 의미가 없어지는 거야. 이 단속을 해봤자 이미 밀주로 사람들이 막 지그들끼리 막 야 이거 맛있다던데 하면서 거래가 막 이루어지고 있던 상황이었던 거지. 맞아. 야 걔네 집 위스키 진짜 맛있다던데 이런 식으로 와 장사가 이렇게 성행하게 된 거지. 그래서 단속을 포기하게 됩니다. 19세기에는 이제 위스키보다 밀주가 상당한 인기를 얻게 되고 이 19세기에는 그래서 포기를 하게 되는 거야. 세금을 많이 매기지 말고 그냥 합리적으로 과세를 해서 너네도 정정당당하게 술을 만들어라 이렇게 된 거지. 20세기에는 금주령이나 이런 걸로 또 위스키가 좀 안 좋아집니다. 위스키에 대한 인기가 좀 사그라들면서 사람들이 막 금주령 떨어지고 나 술 안 마신다 하는 여왕, 막 왕족들도 생기고 막 이러니까 되게 좀 위스키의 인기가 식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20세기 후반이 돼서야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싱글 몰트 위스키가 있어요. 그 위스키가 성행을 하게 되면서 조금씩 위스키에 대한 입지가 다시 조금 높아지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조금 이건 여담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위스키랑 위스키 이거 둘 중에 둘 다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수 있는데 원래라면은 앞에 있는 게 근본이에요. 그러니까 스코틀랜드에서 쓰는 위스키는 앞에 이가 없는 위스키가 정통적으로 많이 쓰는 스펠링인데 미국이랑 아일랜드에서는 저게 아니라 이를 넣어서 아이덴티티를 표현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렇게 적혀 있으면 미국이나 아일랜드에서 만든 술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버번 위스키나 테네시 위스키 그리고 아이리시 위스키는 저런 식으로 표기를 하고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스코틀랜드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위스키 할 때 이가 없는 정통 방식으로 표기를 한다고 합니다. 유용하죠? 이제 위스키의 분류 이게 좀 상당히 좀 시간이 걸리는데요. 차근차근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재료랑 혼합법에 따른 분류 방법입니다. 몰트 위스키는요 보리를 이용해서 몰트를 만든 위스키입니다. 여기서 몰트가 뭐냐? 님들 몰트 먼저 아세요? 보리 맞아. 정확하게 말하면 보리에 물을 부어서 싹을 틔우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바로 건조를 시킨 거. 그러니까 보리에 싹이 조금 난 거. 그거를 메가라고 합니다. 그걸 또 몰트라고 하는 거고요. 그것만을 이용해서 만든 거. 몰트 위스키고요. 그리고 그레인 위스키는 보리 외에 다른 곡류로 만든 위스키를 말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이게 다 이유가 있거든요. 맨 처음에 몰트 위스키가 어떻게 나오게 됐느냐? 농부들이 보리를 사용하다가 팔고 남은 거를 이용해서 술을 만들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그게 몰트 위스키예요. 이거를 팔아보니까 너무 잘 팔리는 거야. 심지어 그냥 보리를 파는 것보다 너무 더 잘 팔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 이제 보리 그냥 생으로 안 팔고 위스키 만들어서 팔래 이렇게 한 거지. 그러니까 이놈들 봐라 농사 지어놓고 보리 안 팔아? 그럼 너네 위스키 만들어서 팔 거면은 세금 내 이렇게 한 거야. 그래서 이제 보리로 만든 위스키에 세금을 붙여버리니까 이 사람들이 그러면은 보리 말고 다른 걸로 한번 만들어 볼까 해서 만든 게 그레인 위스키라고 합니다. 보리에 세금을 많이 붙이니까 다른 걸로 이제 만들기 시작한 거지. 그리고 이제 싱글 위스키는요 몰트만을 이용해서 만든 거야.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다른 거를 섞지 않고 오직 몰트만을 이용해서 만든 게 싱글 위스키입니다. 이렇게 섞을 수 있겠죠? 님들 여기 이거를 잘 섞어보십시오. 잘 봐야 해. 정리를 해보자면 한 개의 증류소에서 그러니까 싱글 위스키가 하나의 몰트만을 이용했다는 게 하나의 증류소에서만 나온 걸 말하는 거야. 거기다가 이제 올리 몰트만을 이용한 거. 한 개의 증류소에서 몰트만을 이용해서 만든 거. 그거를 싱글 몰트 위스키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하나의 증류소에서 오직 그레인만을 이용해서 만든 거. 이거를 싱글 그레인 위스키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 개의 증류소 거를 합쳐가지고 만들었는데 거기에 몰트만 들었다. 이러면 블렌디드 몰트 위스키라고 합니다. 거기다가 이제 여러 증류소에서 그레인이랑 그레인만 넣었다. 그렇게 하면은 블렌디드 그레인 위스키가 되고요. 여러 증류소 플러스 그레인 플러스 몰트를 하면 완전 짬뽕이죠. 이거를 블렌디드 위스키라고 합니다. 그레인은 몰트 말고 뭘로 담가하나요? 뭐 옥수수도 있고요. 대표적인 옥수수긴 한데 뭐 다른 것도 막 있겠죠. 밀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엄청 다양합니다.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분류가 되고요. 여기서 이제 조금 인기가 있고 없고 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왜냐면 몰트, 그러니까 보리가 최대 강점이었잖아. 그래서 많은 인기를 얻은 거잖아. 근데 세금을 피하려고 만든 그레인은 사실 좀 맛이 덜해요. 맛이 좀 없어요. 그래서 시장에서 그레인만 가지고 만든 위스키는 좀 성행하기가 어려워요. 그레인이랑 몰트를 섞은 거 이거나 아니면은 싱글 몰트이거나 이런 식으로 된 위스키가 조금 가격대도 있고 유명하다고 합니다.
뭐 물론 그레인만 사용해서 만든 위스키도 시간이 많이 지나면 향이 강해지고 좋은 술로 팔리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보통은 그렇다고 합니다.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면은 블렌디드 위스키 있잖아요. 이거는 서로 다른 증류소 위스키를 섞은 것도 포함이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 몰트랑 그레인을 섞었다. 이것도 될 수 있지만 이런 거지. 소주로 예를 들면은 처음처럼이랑 시원이랑 새로 이런 여러 가지 술이 있잖아요. 이런 거를 싹 다 가져와가지고 처음처럼 몇 프로 넣고 시원은 몇 프로 넣고 새로는 몇 프로 넣고 이렇게 해서 섞은 거야. 그럼 이제 블렌디드 소주가 되는 거겠죠? 이런 식의 개념인 거지. 그러니까 여러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블렌디드 위스키 경우에는. 알겠습니까? 이제 하나하나씩 좀 뜯어서 인기 있는 것만 보면은 싱글몰트 위스키가 요즘이랑 좀 최근에 많이 뜨는 위스키예요. 싱글몰트 위스키가 뭐였습니까? 몰트만 들어가고 한 가지 증류소에서만 만든 거를 넣는 거잖아. 이게 맛이 되게 강하고 조금 호불호가 갈릴 수 있다고요. 너무 향이 강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래서 좀 중후하고 깊이 있는 풍미를 내고요. 위스키 전 종류를 통틀어서 가장 광범위한 국가에서 생산하는 위스키입니다. 좀 대표적인 위스키로는 맥켈란이랑 발벤이랑 글렌피딕이 있습니다. 제가 가져온 사진은 맥켈란이랑 발벤인데요. 물론 먹어보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블렌디드 몰트 위스키는요. 몰트끼리만 섞은 거야. 그러니까 어떤 맛이 나냐? 복잡하고 풍부한 맛이 납니다. 개성있고 독창적인 것을 원하는 젊은 고객층한테는 조금 인기가 있죠. 그래서 제가 먹어보고 싶었던 게 이거예요. 몽키 숄더. 이건데 이것도 약간 프루티한 맛이 난대요. 그래서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이걸 사 먹어보고 싶고요. 그리고 몰트 위스키 종류에서도 이제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고요. 모든 블렌디드 몰트 위스키가 프루티한 맛을 내는 건 아니고 프루티한 게 있고 스파이시한 게 있고 스모키하면서 피트감이 살아있는 계열이 있고 이런 식으로 세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블렌디드 위스키 이게 제일 대표적이죠. 왜냐하면 저 기준으로 했을 때만 해도 그냥 니트로 위스키를 마시는 사람 많이 못 봤거든요. 언더락도 사실 많이 못 봤어. 그러니까 가벼운 맛과 조화로운 풍미를 내는 블렌디드 위스키 이것저것 다 섞여 있는 거 이런 거를 많이 보통 이제 섞어서 칵테일로 만든다든지 그런 식으로 많이 만들어서 파는 거는 다 대부분 블렌디드 위스키입니다. 가벼운 맛과 조화로운 풍미를 내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소비되는 위스키 종류입니다. 조니 워커, 발렌타인, 시바스 리갈이 있고요. 많이 들어봤죠? 그리고 이제 국가별 위스키 마지막으로 간략하게 소개드릴 건데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진짜 원조 위스키의 원조라고 하면 생각나는 게 스코틀랜드죠. 스코틀랜드에서 위스키다, 스카치 위스키다 하는 건요. 3년 이상 숙성시킨 40도 이상의 위스키를 스카치 위스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스카치 위스키는 스코틀랜드의 위스키만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미국은 버번 유명하죠. 근데 미국도 버번만 있는 건 아닙니다. 다른 종류도 많이 있어요. 제일 유명한 게 버번이라서 버번만 가져왔고요. 51% 이상의 옥수수를 이용해서 만든 거고요. 버진 오크통,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재활용 안 되는 세핑 오크통에다가 2년 이상 숙성시킨 걸 말하는 거예요. 유명한 거는 에반 윌리엄스랑 잭 다니엘 있죠. 제가 보니까 위스키 좋아하시는 분들은 버번을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아이리시 위스키라고 단식 증류기로 3번 증류해서 3년 이상 숙성시킨 위스키를 아이리시 위스키라고 하고요. 일본의 경우에는 스카치 위스키랑 비슷한 생산 방식을 가지고 있는 위스키로 뭐 잘 알고 있는 거 있죠. 산토리 같은 거. 근데 일본의 경우에는 다른 나라가 아니라 스코틀랜드의 영향을 되게 많이 받았다고 해요. 자, 이제 마시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보시면은 보통 이제 3가지 방법 혹은 4가지 방법이라고 많이 말하는데요. 첫 번째는 니트, 스트레이트라고 하는 건데 가장 일반적인 음용법이면서도 권장되는 음용법이라고 합니다. 왜냐면 이제 위스키를 진짜 즐길 줄 안다고 하는 사람들은 맛도 보지만 향도 보고 막 이것저것 다 느껴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제일 잘 느끼기에는 그냥 생으로 먹는 게 제일 좋겠죠. 이거를 30ml 일단 따라요. 그런 다음에 이거를 한 4번에서 5번 정도 나눠 마신다고 생각하면서 천천히 마셔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는 미즈왈이라고 물에 섞어서 먹는 방법이거든요. 실온의 물이랑 섞어 마시는 방법으로 도수를 낮춰서 알코올이 코와 혀를 마비시키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저는 차가운 물로 하는 줄 알았는데 미지근한 물로 하고요. 거기다가 뜨거운 물로 하는 경우도 있대요. 겨울에 따뜻하게 마시려고. 일본에도 있고 여러 지역에서 한다고 하는데 저는 딱히 본 적은 없네요.
그리고 탄산수를 섞어서 하이볼 형태로 음식이랑 먹을 때 조금 잘 넘어가게 하기 위해서 하이볼 형태로도 많이 먹는다고 합니다. 1대3이나 1대4 정도로 섞어서 물이 3이나 10도 이하로 만들어서 술을 마시는 게 좀 먹기는 쉽겠지만 일반적으로 1대1 이하의 비율을 추천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물 많이 넣는 게 그렇게 좋진 않다고 하는 거죠. 뭐 30ml 넣었으면 물도 30ml만 넣어서 도수가 낮지 않게 만드는 게 좋대요. 왜냐하면 한 30도에서 35도일 때 향이랑 맛이 극대화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온더락의 경우에는 잔에 얼음을 넣어서 같이 마시는 방법인데요. 가장 마시기 쉽지만 동시에 가장 추천하지 않는 방법이래요. 왜냐하면 얼음을 넣게 되면은 맛이랑 향이 많이 날아가서 그거를 온전히 느끼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무조건 온더락으로 먹긴 해요. 그 냄새랑 향이 싫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한 가지를 더 추가하자면 토닉워터나 사이다나 뭐 이런 식으로 맛있는 거를 같이 타서 마시는 하이볼 형식으로도 많이 먹죠. 제가 가져온 이 술은 벨즈인데요. 영국의 소주, 영국의 국민술이라고 불리는 그런 위스키입니다. 이게 조금 의아했던 게 내가 왜 의아했냐면 제가 말했잖아요. 이 술이 처음에 스코틀랜드에서 만들어진 술이라고 했잖아. 스카치예요, 이것도. 근데 왜 영국에서 국민 술이 된 건지 잘 모르겠어. 여튼 그래서 여기 국기도 영국 국기가 그려져 있잖아요. 그래서 좀 뭔가 이상하다 생각이 들었어. 최대 40가지의 다양한 몰트 및 곡물 위스키가 혼합되어 있고요. 이 말은 아까 전에 말했듯이 여러 가지 몰트 플러스 그레인이니까 블렌디드 위스키가 되는 거겠죠. 200년의 역사를 가진 위스키라고 합니다. 이 술이 되게 오래됐어요. 이걸 만든 사람이 벨이라는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이 원래 어떤 사람이었냐면 아서 벨이라는 사람이 주류 판매점에 입사해서 일을 했대요. 근데 거기서 25년 동안 일을 하면서 사장이 돼가지고 직접 브랜드를 만들었다고 해요. 그 사람이 이제 생전에 건배사로 쓰던 말이 여기에 나와 있는 이거거든요. 그대여 나아가자라는 뜻이래요. 아서 벨이라는 사람이 이런 식으로 병 입구에 이렇게 쓰여있는 멘트거든요. 이런 슬로건을 가지고 술을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블렌디드 스카치 위스키인데요. 전 세계적으로 10위 안에 드는 베스트셀링 블렌디드 스카치 위스키라고 합니다. 저는 안 먹어봤지만 보통은 이제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혼합을 해서 하이볼이나 칵테일 형식으로 많이 만들어서 먹는 것 같더라고요. 테이스팅을 한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달콤한 메가향이 나고 신선한 허브향, 꽃향이 특징이라고 하고요. 좀 스파이시한 맛도 있고 케이크, 초콜릿, 오크의 풍미도 난다고 합니다. 기본적인 정보는요. 벨즈 하이볼 레시피는 벨즈 위스키 30ml에 토닉워터 90ml 넣고 얼음 가득 넣고 레몬즙이나 레몬을 조금 넣으면 된다고 합니다. 제가 이 재료가 다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도 먹어볼게요. 듣느라 많이 고생하셨습니다. 일단은 하이볼 한 잔을 말아왔고요. 생으로도 한 잔 먼저 마셔볼게요. 짜라자 짠! 짠! 뜨겁다. 물을 조금 더 타볼까요? 이거 살짝 물 좀 더 넣을게요. 안 되겠습니다. 저한테는 너무 진한 것 같습니다. 우리 짠할까 다시 짠해보자. 내가 물 다 탔거든요. 한 번만 더 나한테 기회를 줘. 우리 짠하자. 짠. 물을 타니까 더 맛이 없어졌어. 물을 타니까 양만 많아졌지. 더 쓰고 맛이 없고 입 안에 전체 위스키의 향이 퍼져버렸습니다. 한 번에 다 먹으니까 괜찮은데요. 제가 이상한 걸까요? 한 번에 그냥 암냠냠냠 안 하고 먹으니까 훨씬 덜 역겨운데? 맛 속에? 달달한 맛이 조금 나기는 해요. 근데 스트레이트나 그냥 물을 넣어서 먹는 미즈왈인가? 그렇게는 안 먹으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 술은 개인적으로 뭔가 정말 위스키를 좋아하고 그 향을 너무 사랑한다 이러면은 먹어볼 만한데요. 글쎄 그냥 저는 하이볼로 마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럼 이제부터 하이볼을 먹어볼까? 하이볼은 확실히 좀 괜찮네요. 좋은데?